오늘은 거창한 투자 전략이나 종목 분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주식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죠. SK하이닉스는 진짜 160만원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촬영일이 7월 14일인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반대 매매가 무려 4천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계산을 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최근에 엄청난 폭락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개미들의 비투 4천억이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비투에만 손대지 않으셔도 절대 패가 망신할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아무리 폭락해도 내 돈으로 투자한 사람은요, 강제로 청산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투자하면 내 심리와 상관없이 최저점에서 강제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빚은 무조건 나쁜 걸까?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빚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쁘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투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의 한계 때문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좀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드가 필요하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면 얼마입니까? 10만원이죠. 근데 1억을 투자해서 10%를 내면 1000만원입니다. 같은 수익률인데 체감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적인 금액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키우냐? 정석적인 방법은 그냥 근로소득을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수억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수년, 길게는 몇십 년까지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미 투자자가 비투를 해서 이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단번에 투자 규모를 키우고 자산 증시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나쁜 생각이 아니죠.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니까요. 자, 비투를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 포모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몇 개월 만에 몇 억을 벌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실하게 월급만 차곡차곡 모아서 예금 적금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뒤처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고 나만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게다가 상승장이 오면 상승장에서 나만 이 기회를 놓치고 도태될 수 없다라는 압박감은 사람의 판단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위험한 결정도 이 압박감 앞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축과 근로소득만으로 격차를 좁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빚을 내서라도 고위험 고수익 베팅을 하는 겁니다. 걷지 말고 나는 뛰어야 해 라는 강박 때문에 역전을 노리는 거죠. 저는요, 이 이유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빚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꼭 활용해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빚, 부채, 레버리지로 표현되는 것들이죠. 자본주의에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딱 하나, 주식만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변동성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비투를 했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가 초우량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조차 하루에 15%씩 위아래로 빠지고 오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 시총 1위, 2위 종목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 다른 개 잡주들은 더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1,5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 변동성이면 진짜 현생을 살 수가 없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정신이 나가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유인데, 시간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반대 매매 때문입니다. 비투를 하게 되면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설정이 되는데 보통 140% 수준으로 설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이 추가 담보를 넣지 못하면 증권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반대 매매죠. 이 반대 매매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시점,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가장 공포에 달했을 때, 그 최악의 타이밍일 때 매도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확신이 있어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는 판단이 서도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주식 투자에서, 특히 우량주 장기 투자에서 개미 투자자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우리보다 정보력과 자금이 뛰어나도 그들에게 없는 무기가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개미 투자자는 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기가 있어요. 아무리 주가가 폭락해도 확신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미 투자자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데, 그런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순간 이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고 싸우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분석이 정확해서도 버틸 시간이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자산에서는 레버리지를 적극 권하지만 주식만큼은 권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레버리지는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고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모으고 예금과 적금에 빚 없이 가겠다라고 고집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빚이라는 무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기를 휘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기를 배제하고 어떤 무기를 써야 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먼저 내 삶에, 내 생존에 있어서 위협하는 레버리지는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요동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청산,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는 금융 레버리지를 뜻합니다. 주식 신용거래가 대표적이고 가상자산의 비트도 포함이 되겠죠. 이 자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격이 초단위로 움직이고요. 그 변동성 앞에서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내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도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좋은 판단을 내려도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이 자본주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레버리지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레버리지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자만 감당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고 만기까지 강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라는 압박이 없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겠죠. 부동산이 10% 빠졌다고 해서 은행이 강제로 팔아버리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의 시세를 찾아보지도 않죠. 매달 이자만 내면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든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레버리지 중에 하나겠죠. 자, 두 번째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입니다.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레버리지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노동력을 레버리지해서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AI를 활용하는 것도 결국 레버리지입니다. 내가 10시간 걸릴 일을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하면 그것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알바를 쓰는 것도 다 레버리지고요.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레버리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레버리지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빚2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빚,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는 빚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라는 무기를 스스로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변동성 장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에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멤버십도 하고 있고 멤버십에서는 게시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시황에 대한 글들을 남기고 있고요. 또 영상도 만들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